안녕하세요, 장감독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셨던 매빅3 리뷰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받자마자 바로 가지고 나가가지고 2, 3일 동안 정말 매빅3만 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점, 느꼈던 단점, 그리고 이거는 장점인가 단점인가 좀 애매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매빅 콤보를 주문을 했는데요. 제가 왜 시내 프리미엄 콤보를 주문 안 하고 콤보를 주문했는지, 단품을 안 했는지는 이전 영상을 참고를 부탁드리면서요. 바로 저는 매빅3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우선 장점을 설명드리기 전에 비행했을 때 어땠을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비행했을 때 첫 느낌은 어차피 이 조종기는 우리가 많이 썼었기 때문에 조종기의 그립감, 이런 스틱감은 비슷했는데 기체가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되게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가볍게 치고 나간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크기도 커지긴 했는데 움직임이 조금은 가벼운 느낌? 약간 매빅 에어를 비행하는 느낌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불안정하거나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 아쉬운 점은 제가 매빅 3를 에어2S로 촬영을 했어요. 이날 바람이 워낙 강하고 눈이 불기는 했는데 매빅3는 계속 강풍 경고가 뜨면서 착륙하라고 했고 에어2S는 아무 메시지가 뜨지 않고 정상적으로 비행이 계속 가능했어요. 물론 매빅3도 그대로 비행을 하고 촬영을 무사히 마무리했지만 계속 강풍 경고가 뜨는데 이게 아무래도 기체가 인식을 하는 거에 대한 차이인지 어쩌면 뭐 바람의 저항이나 이런 게 약해졌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물 센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360도 외에 하단에 장애물이 몇 미터 아래에 있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우리가 이동을 하다 보면은 아래에 장애물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구도 때문에 드론의 높이를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그럴 때 저는 직부감으로 아래를 확인을 하지만 혹시 모를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단에 있는 장애물까지 어느 정도에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괜찮다라고 느꼈던 첫 번째 비행 중에 하나는 배터리 시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평상시에 제가 매빅2 프로를 사용하거나 인스파이어를 사용하거나 이런 프로급들의 카메라, 줌 프로 이상의 드론을 사용을 할 때는 비행 시간이 항상 아쉬웠어요. 근데 이번에 매빅3 같은 경우에는 비행 시간이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줌 프로 이상의 드론에서도 비행 시간이 긴 드론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특히나 비행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이퍼랩스나 이런 것들을 촬영을 했을 때 훨씬 더 아름다운 장면을 오래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비행에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임팩트가 있게 느꼈던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매빅3를 완전히 처음 비행했을 때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바로 매빅3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빅3의 가장 첫 번째 장점은 기본 색감이 너무 예뻐졌다라는 거예요. 뭐 핫세블라드의 천연색 솔루션 HNCS가 도입이 됐다고 하면서 색을 굉장히 예쁘게 잘 표현한다라는 식의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핫세블라드가 워낙 좋은 카메라기는 하지만 색을 어느 정도 잘 표현할지 궁금했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릴 에어2S랑 비교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색 표현이 굉장히 좋아졌고 이제는 정말로 보정해서 쓰지 않을 정도로 색이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우리가 매빅3 시네나 이런 다른 유튜브나 이런 리뷰 영상들이나 작업했었던 영상들을 보면 색이 굉장히 안 예쁘게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정이 필요 없을 만큼 원본이 예쁘면 원본을 그대로 내보내도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원본을 그대로 내보내는 게 좀 이상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많이 만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색, 예쁜 색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그것에 대한 예제인데요. 색 보정이 심하게 하다 보니까 뭐 픽셀이 깨지거나 자연스러운 색감들이 뭉개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기본 색감에서 조금만 한 톤을 이렇게 밝게 한다든지 색상을 약간만 보정을 하면은 정말로 마음에 드는 색을 낼 수가 있어서 제가 생각해 정말 42HQ가 좋으면 얼마나 더 좋아질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색이 너무 예쁘니까 정말로 보정폭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는 많은 분들께서 뭐 명부, 안부, 하이라이트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영상 안에 밝은 곳하고 어두운 게 있으면 두 개가 다 잘 보여야 돼요. 밝아서 여기는 안 보이고 여기는 어두워서 안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두운 것도 예쁘게 나오고 밝은 것도 예쁘게 나오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명부, 안부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좋아졌고 밝기를 올리거나 색을 끄집어 올리면 뭐 안부 같은 데서 노이즈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노이즈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잡아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색 표현을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하는 게 로그 촬영이죠. 로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한 영상에 가장 잘 보여주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건데, 이제는 색 보정을 위해서도 로그 촬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디로그도 색을 굉장히 잘 먹어서 굉장히 예쁘게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일반으로 찍어도 되겠다. 굳이 시간을 들여서 디로그로 찍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기본 색이 워낙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에 따로 장착이 되어 있는 탐색 모드라는 카메라는 촬영용으로는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촬영한 것들을 보여드리면 화질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데, 이 탐색 모드 카메라는 엔터프라이즈에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고장난 곳을 체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엔터프라이즈 제품이 비싼 것이 아니어도 매빅 3로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의 장점들은 사실은 되게 좀 자잘해요. 뭐 이 뒤에를 이제 C타입 보조 충전기로 충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풀업 소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용하다. 또 오큐싱크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비행을 하면서 비행거리나 신호가 굉장히 안정적인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시야 비행을 하거나 이랬을 때 어느 정도 전파 간섭이나 전파가 끊어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변 조리개로 인해 ND 필터를 사용을 하였을 때 제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를 조리개를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카메라가 좋아졌다라는 걸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단점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단점은 바로 가격이에요. 매빅 2 프로도 잘 나오고 매빅 에어 2S도 있는데, 이것을 거의 2배에 가까운 아니면 1.5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 구매를 했었을 때 만족할 만한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드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331만 원 주고 사기에는 비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적정가는 한 250만 원? 네. 250만 원이면 정말로 단점이 없을 정도로 너무 괜찮아요. 그럼 사람들이 광고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칭찬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331만 원, 그리고 시내는 더 비싸죠. 660만 원. 많이 좀 가격들이 비싼 것 같아요. 로니 4D도 그렇고 DJI 액션도 그렇고 매빅 3도 그렇고 DJI가 좀 어느 정도 고가 가격 정책을 펼치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어요. 자, 두 번째 단점은 제 드론만 이런지 다른 드론도 이러는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이 왼쪽에 짐벌이 카메라 다리하고 닿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영상을 확인을 해보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이게 짐벌의 움직임을 막아서 모터 과부하가 뜨더라고요. 여러분들 매빅3도 이런지 저만 이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거는 접은 상태에서 다리가 여기 닿아요. 그래가지고 이 짐벌 뒷부분에 기스가 살짝 벌써 나기 시작했어요. 접은 부분에서 닿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매빅3 시네를 구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것을 켜놓고서 백업을 해야 되는데 기체가 가뜩이나 커졌는데 이 다리를 다 이렇게 펼쳐놓고 백업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매빅3 이 뒤에 프로펠러 부분이 짐벌에 안 닿는지 여러분들 드론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메모리 카드를 빼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커뮤니티를 작성을 하셨는데 메모리 카드가 뒤집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위에 걸리는 게 없어서 손톱으로 이렇게 뽑을 수도 없어요. 예, 겨우겨우 이렇게 뽑거나 아니면 배터리를 분리를 해야만 메모리 카드를 좀 뽑기에 편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메모리 카드를 바꾸려고 하면은 배터리까지 빼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핀셋을 사용해서 뺀 적도 있는데 이것들이 생각보다 불편했고 이 뒤에 부분이 재질이 기스가 되게 잘 나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도 기스가 좀 났는데 이 부분들이 기스가 되게 잘 나면서 기스 같은 것들이 예쁘지 않게 나니까 당연히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재질이 기스가 잘 안 보이는 재질로 만들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드론이 조금은 예전보다 무거워졌거나 커졌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카메라나 이런 것들 성능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포기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점이 카메라가 좋아진 거였다면 단점은 그만큼 가격이 비싸진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은 어느 정도는 되게 크지 않은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장점도 단점도 아니고 좀 애매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애매한 것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4K 120프레임인데요.
확실히 4K 120프레임은 아직까지는 DJI가 카메라 기술이 못 따라가는지 해상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촬영보다 4K 120대 확실히 해상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또 이게 왜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안 쓰면 되잖아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조금 해상력이 떨어진 거고, 또 4K 120프레임 되는 드론이 없어요. 4K 120프레임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미러리스나 시네마 카메라를 드론에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M600이라든지 훨씬 큰 드론이 필요하죠. 근데 이만한 드론에서 4K 120이 있다? 장점. 근데 해상력이 떨어진다? 단점.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가 나쁜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4K 120프레임이 되는 게 좀 애매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뭐 액티브 트랙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서 이 기능들이 1월에 업데이트가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능들이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전작보다 업그레이드가 별로 많이 안 됐다면 기대치에 대해서 좀 실망을 많이 하면서 매빅3까지 업그레이드를 할 이유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텔리전트가 업데이트가 되면 인텔리전트에 대한 리뷰, 비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제가 지금 매빅3를 비행한 지 그래도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의 또 느껴지는 장단점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장단점들도 여러분들께 그때 낱낱하게 상세히 장단점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매빅3와 에어2S의 비교 영상은 다음 주에 제 유튜브에 업로드 예정입니다. 그 영상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매빅3에 관련된 영상도 계속 올라올 거니까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